안녕하세요. 오늘은 뇌혈관 질환 중에 불치성 질환인 파킨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킨슨병은 중류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내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한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80% 이상이 신경세포가 파괴됐을 때 증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뇌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류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류가 위축되고 파괴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니까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은 초기에는 약간의 호전성을 보이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거의 약 효과를 볼 수 없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병원에선 뇌신부 자극술이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은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뇌를 파괴하기 때문에 수술은 최대한 피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심하게 고통을 받고 어눌한 발음 때문에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해지고 또 보행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걷거나 앉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서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누워 지내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요양원에 가서 여생을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파킨슨병에 걸리면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큰 고통을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중뇌는 뇌 안에 깊은 곳에 있는데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는 귀 바로 이쪽에 있고 제가 지금까지 파킨슨 환자분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을 다스렸는데 23년 동안 다스리는 과정에서 소래증 환자분이나 파킨슨 환자분들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증상에 따라서는 완치까지 진행된 분들도 있고 10년 이상 지나신 분들도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치료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파킨슨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뇌혈관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뒷머리 아래쪽에 근막의 시작점에서부터 귀 옆으로 눈썹에 있는 부위 태양열까지 강하게 치료하는 방식으로 각각 보살법을 다 적용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나노자석으로 다스리는 과정에서 강력한 나노자석 힘이 체내에 한 7내지 8cm를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동 에너지의 힘이 몸 안에 독소라든가 염증이나 또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때 플러그를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액을 일반 선홍빛으로 사귈 정도로 분해를 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뇌 안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신경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상당히 빠르게 강하게 작용을 해줘요.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축된 손해나 중리를 다시 재생시키고 복원시키는데 치료하는 치료법에서는 위축된 중리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현존하는 치료법에서는 이 나노자석 말고는 파킨슨병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치료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 치료법 원리가 뇌혈관 속에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도 하지만은 현재 어떤 치료법도 이 치료법 원리는 따라오지 못해요. 나노자석 치료법이 뇌 안에서 작용하는 것만 설명드리면은 뇌 안에 독소라든가 염증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해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혈관 내에 기름때를 분해해가지고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축된 중리를 다시 재생시키면서 활성화시키고 뇌 조직 내에 중리만이 아니고 뇌 전체의 신경 조직을 다시 다 활성화시키면서 살려내는 작용을 해줘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파킨슨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뇌만 다스린다고 해서 파킨슨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은 중류에서 발생했지만은 인체 전체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눌한 발음 같은 경우는 뇌혈관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뒷머리 아래쪽을 강하게 다스리게 되면은 목 안쪽에 목젖이 부었거나 염증이 있거나 허리에 있는 증상들을 해결해줘요. 목젖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경추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추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경추를 강하게 보살법으로 다스리는데 경추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경동맥까지 포함시켜서 다스리도록 하고 있어요. 뇌혈관의 혈액순환의 핵심은 경동맥이거든요. 경동맥의 기능은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경동을 통해서 뇌혈관을 들어가고 뇌혈관 전체를 순환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몸 전체에 다시 순환되는 원리인데, 경동맥에 막혀 있거나 하는 경우는 뇌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심하게 발생해요.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뇌 조직 내에 필요로 영양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뇌 혈액순환이 발생하면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뇌혈관을 다실 때는 반드시 경동맥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이 초기에 다실 때는 어렵지 않게 안치까지도 가능한데, 증상이 많이 진행되고 누워서 지내거나 하신 분들도 2-4일 나서도 치료가 되는 것을 다 느끼게 돼요. 그런 결과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많은 분들을 다스리면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을 통해서 또 그 주변에 보호자분이라든가 가족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정도로 이 나노자석의 작용이 체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음이 어눌해지는 원인은 안목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파킨슨 환자분이라든가 손해치료 환자분들은 안목에 약해지거나 손상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안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말이 어눌해지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안목이 병증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목벨트를 앞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쓰게 되면은 안목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병증들을 다 다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문제거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충격을 주는 것이 걷지를 못하는 보행장애 때문입니다. 보행장애는 척추 4번, 5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골반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쪽 4번, 5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분포된 기능은 신장하고 대장, 소장, 방광, 전립선 기능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파킨슨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대장 기능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장 기능이 4번, 5번에 있어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보행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반을 다스려야 됩니다. 뇌혈관을 전체 다스려서 중뇌를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골반을 다스려서 보행장애를 해결해줘야 되고, 골반만 제대로 다스리게 되면은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거나 걷지 못하거나 마비가 오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들을 골반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이 나노자석으로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완치까지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 만약에 증상이 많이 심해져 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집에 누워 계시는 분, 지금까지 치료한 사례를 보면은 2-4일만 다스려도 상당히 효과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치료하시게 되면은 그 전에 다른 치료에서 느끼지 못한 치료 결과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뇌신모 자극술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뇌신모 자극술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치료가 제대로 되긴 어렵고 완치까지 진행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어눌한 발음, 눈 질환, 그리고 보행장애 증상 등 세부적인 것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